안녕하세요, 홍닥터예요. 지금 막 수술을 끝나고 나왔는데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도 있고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마 또 영상을 찍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하여튼 최대한 뭐 얘기해볼게요. Fresh PS. 내 허벅지살이나 뱃살을 모두 다 가슴으로 넣어버리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죠? 아니 세상이 좋아져도 세상에 이런 수술이 어딨어? 라고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수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원래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기술들이 좀 더 정밀화되고 안정성이 강화됐어요. 먼저 가슴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갑바, 그 대흉근 위에 유선과 지방조직 그리고 피부가 있습니다. 즉 젖샘이 이렇게 놓이게 되고 그 주변으로 지방이 덮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방을 이식해 줄 수 있는 부위는 조유선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근육인 대흉근에도 함께 지방 이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선 조직을 피해가면서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 중 초음파로 유선을 확인하고 지방을 주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곳 모두, 넣을 수 있는 곳 어디든지 모든 곳을 찾아서 이식을 해줍니다. 자신의 지방을 이용해서 가슴에 이식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허벅지살도 빼고 싶고 뱃살도 빼고 싶고 그런 부위에 뺀 지방을 가슴에 채우고 싶을 때 받는 수술이에요. 바디라인도 정리가 되면서 가슴 볼륨도 커질 수 있는 1+1 수술인 거죠. 요즘엔 자가지방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병원이 많아서 병원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저는 그동안 제가 임상적으로 겪으면서 느낀 평균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채취하는 지방 세포의 양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사이즈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이즈로 A컵이 안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만 한다면 풀 A컵을 목표로 하셔야 될 겁니다. 지방이 들어갈 수 있는 조직도 적고 피부의 여유도 보통은 적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차로는 우리가 원하는 C컵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B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생착이 더 좋아요. 대략 C컵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볼륨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조직에 안전하게 이식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1차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만큼 가슴 조직도 늘어나게 되고 방도 이전보다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수술에서 이를 더 보충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소중한 아기를 얻었지만 엄마는 가슴을 잃게 된 경우예요. 모유 수유 후에는 젖샘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특히 젖샘이 많이 모여있는 윗가슴이 훅 꺼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방세포를 이식할 때 특히 윗가슴과 가운데 쪽으로 많이 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디자인을 하고 보충하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보완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보드레 가슴 성형이라고 해요. 보형물 가슴 수술을 했을 때 어색한 촉감을 부드러운 촉감으로 바꿔주는 하이브리드식 가슴 수술 방법인 거죠. 정확하게 수술 방법을 얘기를 하자면 수술을 2번 하는 겁니다. 자가지방 가슴 성형 플러스 보형물 가슴 성형. 볼륨과 촉감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잡는 수술입니다. 일반적인 한국 여성의 가슴에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지방의 양은 대략 200cc 정도가 돼요. 얼마나 많이 넣는가는 가슴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느냐에 아주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슴 조직에 미세하게 지방세포들을 잘 이식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200cc가 꼭 정해진 건 아니랍니다. 가슴 방이 넓거나 이식할 수 있는 가슴 지방 조직이 충분한 경우에는 300cc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은 내 가슴방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만큼이 최대치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최고의 지방이식 장비인 하베스트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FDA 안정성을 인정받은 지방률의 줄기세포 추출 장비인 TGI라는 장비도 보유하고 있어요. 최고의 장비를 갖고 훌륭한 기술과 시스템을 가진 프레시 의료진이라면 생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수술할 때 저만의 노하우가 있기는 한데요. 당연히 비밀이겠죠. 우선 가슴 지방 이식이나 엉덩이 지방 이식 같이 수백 cc의 지방 이식 세포를 이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정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석회화라는 부작용을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지방이 너무 과도하게 주입되거나 미세하게 지방이 이식되지 못하고 지방이 괴사한 후 염증이 반복하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오랫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수술해 왔습니다. 저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저희 병원 환자들은 그런 일이 거의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외부 병원에서 수술한 후에 여러 부작용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오시는 분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는 걸 걱정 안 해도 되시겠죠? 이 질문은 제가 정말 항상 받는 질문입니다. 우선 한번 생착된 지방은 내 살들, 내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착이 되고 이식된 지방은 똑같은 그냥 내 살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에 몸무게가 빠지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살이 빠지면 가슴에 있는 지방도 내 거니까 같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수술 당시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정도만 된다면 수술할 때 말해줬던 볼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은 보형물 삽입 수술과 다르게 절개나 박리라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주사기를 통해서 지방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근육이나 그 이외의 연부 조직 등을 상처내지 않기 때문에 겁먹으실 정도의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멍도 거의 안 들지만 간혹 출혈 성향을 잘 보이는 상태의 분들이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멍도 있어요. 따라서 무리한 운동이나 과격한 행위가 아니라면 다음날도 일상적인 생활 가능하십니다. 수술하고 생착이 거의 70% 이상 결정되는 시기는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붓기마저도 한 달쯤면 꽤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또한 가벼운 터치는 상관이 없지만 한 달까지는 과격한 터치나 압박 같은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방 전문의 홍닥터였습니다.